삼전믹스, ETF, 레버리지, 서킷, 브레이크. 화면만 켜면 보이는 요즘 주식 용어들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쓰는 말이겠지만 주식이나 투자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죠.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이주 아닌 우리 세상 498화에서는 이 애태우고 속태우는 최신 주식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미우새 도우미 김 사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인생 30년, 아직까지도 돈을 잃지 않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식쟁이 김 사장입니다. 아니, 돈을 잃지 않으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잘 올라가는 주식 팔고 꼬라박는 주식을 샀는가 하면 이제 한참 올랐던 주식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추가 매수라고 하죠. 가격이 싸졌네 하고 샀더니 더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자금 꼬라박은 경우도 많은데 네. 30년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그래도 아직은 수익이 있어요. 어머, 그래서 어머. 그게 나는 음. 좀 창피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익이 적을까? 근데 돈을 잃진 그래서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식에 너무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나도 창피할 일은 아니구나. 잃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음.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금 갖기로 했습니다. 아우, 그럼요.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코네티켓 자영업의 꿈과 희망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계속 돈을 긁어 모으는 중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우리 방송에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재 주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음, 주식들을 조금씩 하시는지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무슨 말인지 너무 몰라요. 그래서 맞아. 오늘은 정말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기초 부분만 몇 가지 용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아까 태바님이 처음에 한 말이 삼전 닉스죠? 네, 삼전믹스, 예, 삼전 ETF. 닉스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도 높죠, 굉장히.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에서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지금 한참 주식시장에서 뜨고 있는 반도체 쪽에 아주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두 개를 합쳐서 삼전 닉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주신 게 레버리지라는 건데 요새 네. 레버리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산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지렛대란 말이지 않습니까? 지렛대. 음, 이 지렛대의 원리가 이 무거운 거를 받침점을 놓고서 긴 막대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것도 좀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지렛대. 네. 네, 맞습니다. 이 무게가 100kg이다. 이러면 이 받침점을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은 한 20kg 드는 힘만 가지고도 이 100kg을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주식 용어에서 레버리지는 뭐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증시 부양 정책 같은 것을 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정책이에요. 뭐냐면 아, 청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돈이 별로 없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만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경우 자본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별로 못 벌잖아요. 자본이 네. 큰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음, 100불만 집어넣어도 2배 레버리지면 200불어치 사는 것처럼 해줘요. 3배 레버리지라면은 300불어치 사는 것만큼 해줘요. 그러면 이 청년이 돈은 현재는 100불밖에 없지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300불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돼요. 자산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레버리지가 뭐겠어요? 말은 레버리지 뭐 멋있는 말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내가 100불밖에 없는데 300불어치 주식을 살 수 있어. 이게 뭐겠어요? 이거 다 빚 아닐까요? 빚이죠, 빚. 꾸는 거죠, 꾸는 거. 자, 그러면 ETF라는 건 뭐냐?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조금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위험하잖아요. 잘못된 주식을 사가지고 돈이 꼴랑 말라버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한 예. 주식에 이렇게 몰빵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ETF라는 상품을 마련했어요. ETF라는 거는 꼭 주식만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 있잖아요. 자산 분산 투자. 뭐 집 땅도 좀 사놓고 증권도 좀 음, 사고 채권도 좀 사고 아니면 뭐 금은도 좀 사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건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한 가지 종목에 이렇게 매달리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개 줄을 섞어 놓는 거예요. ETF라는 건. 왜? 음. 좀 안정되게 하려고. 한 종목이 좀 떨어져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손실이 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TF라는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여러 개를 섞은 주식 상품 ETF. 음. 쉽죠?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안 오르던 코스피,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도 뭐 2천, 3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지. 예, 답답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예. 오른다. 뭐 이렇게 음. 됐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정부의 노력과 뭐 특히 반도체가 잘 됐잖아요.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었을 때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국이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조금 아까 ETF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주식을 섞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서 단일 종목 ETF를 허가를 해줬어요. 정책적으로. 그럼 근데 무슨 그럼 뜻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단일 종목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ETF를 만들었는데 네. 단일 종목만으로 또 ETF를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이 좀 거예요? 안 맞죠? 네. 예. 근데 그러면서 이 레버리지라고 해서 그렇게 그 단일 종목 ETF에는 100불만 넣어도 300불 넣는 것처럼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어, 6월, 7월 그때 어땠어요? 반도체가 쫙 올라가니까 이 삼전 닉스 ETF에 100불을 투자하는 사람은 100불만 넣고 300불어치 투자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많이들 벌고 그러네요. 주가는 네. 팍 치고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불밖에 없는 사람이 어, 300불어치 사가지고 또 넣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어휴, 그만큼 손실이 더 커져요. 손실이, 예. 그러네요. 더 그 크네요. 의무의복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 참 내가 실예를 듭니다. 이 줌의 주식을 옛날에 코비드 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중간쯤 허리끈에서 하나 샀어요. 지금 근데 또 어때요? 떨어지더라고요. 또 떨어져서 또 샀고 또 사고 이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 이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예? 음, 조금 높은 가격에 샀지만 낮은 가격에서 더 사가지고 중간쯤 가면은 좀 번 탈출할 수 거네요,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그러지 않고 계속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샀던 거에서 손실 더 크네요. 더하기 새로 산 거에 손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눈덩이 같더라고요. 바로 음, 이러한 일이 전에 일어난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은 약간 좀 복구를 했지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나중내 하고 방송에서 나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 이 정책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막, 뭐, 청문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글쎄,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you have to take your own risk.
사실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건 맞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아, 책임지려요? 그렇죠. 뭐, 그럼요. 뭐 본인의 돈 버는 거 다 선택인데. 보장해주면 그거 누가 못해? 다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의 결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갬블인 거지 뭐 갬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때 이게 또 개인한테만 맡기지 않고 그게 정부가 그러한 밑자락을 깔아줘서 내가 투자를 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자했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음의 복리 현상 때문에 막 그야말로 비뜯어서 투자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는 정부의 정책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약간 잘못된 그런 것들은 또 솔직하게 어쩌면 인정할 건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는 미국에서도 2013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음,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오직 그 AMD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좀 건강하고 대형 우량주 있죠? 네. 대형 우량주에만 이걸 적용해 줬어요. 음, 대형 우량. 물론 한국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니까 대형 우량주니까 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봐도. 올라갈 땐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대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거를 정책을 취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정말 소수의 나라만 하는데 한국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어, 일부에서는 와, 저 이재명 정부가 막 주식 끌어올리려고 주가 올리려고 막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고 서킷 브레이커 네. 있었고 뭐 사이드카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거는 음, 예,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저기 정부에서. 오,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면 패닉이 되고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켓 와이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해서 제동을 딱 걸어. 그래가지고 우리 두꺼비 집 전기회로 딱 내리듯이 아예 거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한 7%가 갑자기 막 쫙 떨어진다. 7%면 엄청나게 큰 거죠? 아유, 전체적으로. 그런 때는 한 네네. 15분 동안 딱, 스탑 예, 시키나요? 거래 정지시켜요. 어, 어, 한 2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그날 시장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그렇구나. 게 이제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다음에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제동도 하지만 한 종목이 너무 오르고 한 종목이 너무 떨어질 때는 리미트 업, 리미트 다운, LULT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음, 미국 증시의 경우 이렇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거래를 중지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코비드 때 있죠. 코로나 때. 네네. 코로나 때 한 번 그 서킷 브레이크가 잠깐 발동이 됐고 전후로는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 증시에서는 이런 거래 중지가 뭐 24차례가 발생했다나 그다음에 그 다음 그래요? 날도 또 어머, 그 거래 어머. 중지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예,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큰 문제였었던 거예요. 지금 뭐 소식 들으니까 잠깐 다시 회복을 했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얕은 수준의 지식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뉴스를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몇 개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아유, 저야 아주 주식을, 좋았어요. 아주 네. 요즘 많이 듣는 용어들. 맞아요, 좀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용어가? 네네. 좀 이제 예, 많이 예.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전혀 몰랐는데. 예. 또 제 앞에 있다고 또 이렇게 괜히 칭찬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예. 하여튼 이상으로, 주식 용어 정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